네, 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5년도 을사년 신금일간의 월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금인데요. 신금 같은 경우에는 보석을 의미하죠. 그랬을 때 을사년 어떻게 흘러가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월이에요. 임묘 진월이고요. 일때는 건강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흉한 시기에 의욕과 욕구가 상실이 되고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더라. 그리고 반대로 안정과 여유가 최우선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체로 을사년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부정적인 이벤트만 발생하느냐라고 보면은 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은 피하는 게 포인트고요. 좋은 것은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게 포인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을사년이 모든 사람한테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현명한 사람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뭔가 해답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요. 반대로 조금은 능력이 부진한 사람은 이 시대의 흐름에 흔들리겠죠. 그랬을 때 인월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일주 없네요. 반대로 안 좋은 일주는 신축, 신사, 신유, 신해 일주가 안 좋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더라. 그리고 반대로 내가 무언가 하는 일에 있어서 막힌다고 하면은 안정과 여유가 최우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쉬어가는 것 또한 선택이 아닌가. 그게 현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묘월에는 신축, 신미, 신의 일주가 좋습니다. 반대로 신유 일주는 안 좋아요. 신유 일주 같은 경우에는 인월, 묘월이 안 좋습니다. 조금은 쉬어가는 게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진월에 신유 일주가 살아나네요. 그럴 때 만약에 뭔가 선택의 기로가 있다면은 진호를 적극 권장드리고요. 신유 같은 경우에는 신금 자체가 날카로운 음에 보석의 납부치에 바늘을 의미하는데 지지에 유금이 붙어있죠. 더욱 그게 가중되는 일주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또 잘 맞지만은 날카로운 부분 또한 사실이죠. 그리고 반대로 흉한 부분은 신묘 신의 일주가 안 좋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4, 5, 6월입니다. 4, 5, 6월이죠. 이 시기에는 여름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철저히 현실에 임해야 될 시기. 보다 철저히 업무에 임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철저히 해도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침체, 막힌다는 말이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겠죠.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부분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신금이 날카로운 성향을 가지는 사람인데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현명하게 하는데도 철저히 하는데도 그렇다고 하면은 잘하고 있다라고 봐요.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은 그거는 좀 잘못된 거죠. 그럴 때는 반대로 노력을 해야 되더라. 그리고 반대로 하고 있는데 내가 더 욕심을 낸다면은 그거는 뭐 굳이 너무 욕심을 많이 낼 필요는 없더라. 이렇게 보고 싶네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안 이루어질 때, 잘 안 될 때, 스트레스가 받을 때, 의욕이 감퇴되고 그러나 직장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앞으로는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 직장생활 중이다. 근데 구설에 휘말리고 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안 이루어지더라. 이럴 때는 퇴사를 하는 게 아니라 유지를 해야 된다. 반대로 버텨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언제 그렇느냐 라고 본다면은 4월에는 신축, 신유일주가 좋습니다. 신의 일주는 안 좋아요. 5월 같은 경우에는 신미가 좋고요. 신축, 신묘가 안 좋더라. 반대로 미월 같은 경우에는 신묘 일주가 좋으며 나머지 일주는 안 좋은 일주가 없어요. 그럴 때 내가 유지를 하고 버티면서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저축을 많이 하면은 좋겠죠. 근데 날카로운 성향이기 때문에 조금은 소비로 스트레스를 푸는 성향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더냐라고 한다면은 스트레스를 푸는 데 있어서 재물적인 부분이 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7, 8, 9월입니다. 신유술이죠. 가을이 왔어요. 이 시기에는 현실에 안주하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건강 때문에 놀랄 수도 있으니 건강관리 잘 챙기면서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과감히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라는 말이고요. 반대로 내가 결단을 내렸으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생각을 이미 많이 했는데 과감하게 처리를 못하고 또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는 과감한 게 아니죠. 신중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는 깊게 생각을 하고 이게 맞냐 틀렸냐 내 인생사가 이렇게 가는 게 맞더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결과는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생활을 한다. 근데 하도 비전도 없고 돈도 안 되고 뭐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럴 때 딱 봐도 안 좋잖아요. 딱 봐도 잘못됐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이것을 인정하고 차선책이 있더냐 내가 뭘 해서 어떻게 갈 거냐
라는 기준을 충분히 생각한 후에 퇴사를 정하는데, 바로 퇴사하는 게 아니라 퇴사할 준비가 됐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공부를 낮에는 일하고 밤에 해야 되죠. 회사를 때려치고 공부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퇴사하면은 오늘만 하면서 내일로 하고, 내일은 내일대로 다음날로 가면서 학교를 안 다닌다고 해서 공부를 계속 할까요? 안 합니다. 알바를 안 하고 직장생활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종일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이렇게 내 인생사의 흐름에 있어서 재물적인 부분에서 힘들지 않도록 준비하면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과감히 처리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그랬을 때 뒤에 오는 좋다라고 보겠죠.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어요. 신축, 신미, 일주 같은 경우에는 보증 대출 담보를 조심해야 됩니다. 일주가 나오는 부분은 그 특정 일주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화역수에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신월에는 좋은 일주는 없습니다. 흉한 일주는 신묘, 신사, 신해요. 6월 같은 경우에는 신축, 신사가 좋다. 반대로 신묘, 신유는 안 좋더라. 수월 같은 경우에는 신묘 일주만 좋고요. 안 좋은 일주는 신축, 신사, 신미, 신유 이렇게 또 네 가지가 안 좋은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조금은 안 좋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더라. 뭘 조심해야 되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신축, 신미 같은 경우에는 수월에 문서 보증 대출 담보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안 좋다라고 대놓고 써 있는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반대로 뭐 정말로 돈이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아파서 급하게 수술 안 들어가면은 크게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저는 맞는데 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대출한다거나, 차를 사야 되는데 한 등급 높여서 살라고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다거나, 반대로 뭔가 내가 창업을 하는데 대출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경우는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반대로 돈 더 모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반대로 종종 보면은 사람의 탈을 쓴 사람이 아닌 생물들도 종종 많아요, 세상에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대출을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 대출을 정당화시키면서 대출에 대해서 적극 권장드리는 생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한번 꼽히면은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인간관계 좁은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 깊어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조금은 편협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잘 꼽히기도 하죠. 그런 부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을사년에 10월, 11월, 12월이에요. 해자축이죠. 겨울이 왔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문서, 명예, 모든 것이 있어서 행운이 따르고요. 문서, 다시 말해서 내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고요.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요. 명예, 내가 명예를 취득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재물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대놓고 재물이라고 안 써있어도 문서와 명예가 따라오면 재물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사업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큰 계약을 이룰 수도 있고요. 큰 재물을 이룰 수도 있고,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서 내가 만약에 어려웠던 시기에 뭔가 마이너스가 있었다면 이 시기에 다 플러스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큰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사업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하다가 구설이 휘말리고 어려웠다면 이 시기에는 구설이 사라지고 조금 새로운 직장을 간다거나 안정적이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지, 직장 생활이 재물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겠죠, 상식적으로. 그랬을 때 어떤 일주가 좋더냐, 해월 같은 경우에는 신묘, 신미가 좋고요. 반대로 흉한 일주는 신사, 신해가 안 좋아요. 자월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좋더라. 반대로 신묘, 신미, 신유는 안 좋더라. 축월 같은 경우에는 신사, 신유가 좋다. 그리고 반대로 신미는 안 좋더라. 이렇게 보면서 올해의 신금일간의 운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요. 그랬을 때 무언가 선택의 기로가 있다면은 아까 전에 가을에 하지 말고 겨울에 하는 게 좋겠죠. 특히나 자본이 부족하다거나 조건이 부족하다면은 조금만 기다리면은 더 좋은, 무언가 꼭 돈이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 지원을 받는 것도 무조건 해달라고 한다고 해주진 않겠죠. 국비를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뭔가 내가 이렇게 기부를 받아서 무언가 사업체를 운영한다거나 할 때도. 근데 이런 것들이 시기에
다시 말해서 내가 좋은 시기라면은 다른 사람들이 날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있고요. 그것을 귀인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겨울철이 좋아지니 뭔가 선택의 기로가 있다면은 미리 나의 운의 흐름을 알고 어느 타이밍에 내가 준비를 해서 던지고 일으키고 올라서느냐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뭐 듣기 좋은 얘기는 의미가 없죠. 달아봤자 몸에 안 좋습니다. 반대로 쓴 약은 몸에 상당히 좋죠. 엄청 좋죠. 인생의 배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번 시간에는요, 신금일간에 대해서 월별 운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임수일간의 월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